진아, 나 책도 안 갖고 왔어. 조용히 해. 책도 안 갖고 왔어. 시끄러워. 책 갖고 오네. 조용히 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너 책 갖고 왔다고 떠드는 거야? 자, 오늘은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학교 중간고사까지 공모용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 원자 구조와 스펙트럼. 자, 먼저 전기력과 원자의 구조를 전기력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자, 우리 전기력이라는 것은 원자나 분자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힘에 대해서 하죠. 그죠? 공유결합이라든가 금속결합이라든가 또 이온결합이 바로 전기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 원자 자체도 역시 전기력에 의해서 구성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자핵은 양성자에 의해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또 주변의 전자들이 그 전기력을 받아서 부식력에 의해서 원동한다라는 고전적인 원동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대전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대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대전이라는 것은 공대 있는데 너 그러려고 그랬지. 대전공대 얘기하자고. 뒤지려고. 오늘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둘 다 대전에 간답니다. 이재명은 부산부터 올라오고 윤석열은 서울부터 내려가고 대격돌이 일어나고 떡하면 뭐 과학과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조간 쓰지 말라고. 돈이나 안 해쳐먹으면 다행이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 과학 정책이 제대로 세운 대통령이 거의 없죠. 그나마 세웠던 사람이 박정희라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뭐 카이스트를 설립했고 처음에 그리고 우수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도전을 했죠.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무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도전을 해갖고 그나마 이제 과학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이외에는 다 모든 대통령이 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선생님은 옛날에 박근혜를 약간 기대했어. 공대 출신이거든. 서강대 출신. 그래갖고 이 여자가 선생님 알기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자공학을 연구하고 TV만 보고 같이 있었죠. 힘들어 대통령들이다. 과학기술 쪽 전공한 사람이 한번 대통령 한번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 그럼 이제 과학부도 우수인재를 더 배출할 수 있고 지금 애들 실력 봐. 항상 그랬잖아. 사기부터 기수다 2분의 1씩 실력을 줄어들고 있다고. 여러분들 실력은 거의 0에 가깝죠. 평소시에 평균 빵점이야. 알지? 임용석, 너 시험 본 거야. 여태까지 평균 빵점이잖아. 빵점. 빵점으로 나와. 빵. 실력이 없지. 자, 물체의 대전이라는 얘기가 자, 대전이라는 것은 마찰에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다라고 얘기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략적인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 원자핵이라는 녀석은 크게 두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 자, 어떤 물질로? 노란 알가이고 빨간 알가이고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자, 이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다고? 누가 돌고 있대? 누가 있대?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얘기했죠. 하우스 개념에서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대? 중성이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전적으로 중성이다. 즉 전자의 전하량과 양성자의 전하량이 같다. 어학 시간에 뭐 다 배우셨겠지만, 자,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고, 곧 이게 전자 수가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을 질량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질량수라고 얘기하고, 자, 또 뭐 볼 거 없네. 자,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대전이라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도체하고 도체 구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지? 뒤쪽에 어차피 할 거라고 미리 한번 볼게. 도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뼈대에 해당하는 원자 핵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대. 물질의 고체 상태일 때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 사람 있니? 어떤 구조가 있지? 고체의 구조, 금속 구조. 근데 한결이가 대답한다고 했잖아. 다 한다고. 어떤 게 있죠? 네, 저는 이온결합 구조 그런 거 하는데. 아씨, 고체의 구조, 도체의 구조, 도체. 금속의 구조. 이온결합은 아니지. 저도 그거 생각해요. 용재 손 들었다. 이게 뭐 지난 알고 있지. 아, 도체 금속 물질의 구조 알고 있는 사람. 도윤이가 알고 있어. 네? 왕프로 키워. 저기 색깔 넣어보죠. 되게 이쁘다 저거. 콜라 캐논 넣는 거 있지? 현진아, 뭐가 있지? 아니, 지랄. 누나니. 직사각형. 구성이 아니라고 그랬어. 빨리 대답해봐. 금속결합. 금속의 구조. 원자핵의 배치 모양. 세심이 빵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가 있어. 다 읽어봐. 뭐가 있지? 열심히 빵, 면시밀빵 FCC 또 세심이 빵, 채식밀빵 BCC 또 자세한 기억이 더 간단한 거 있잖아. 단일 단수. 단순밀빵 심플 큐빅에다 SC. 그다음 하나 더 있지. 여기 그 육각형에 육각형은 아니고 육방정제라고 하지. HCP.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가장 대표적인 금속들의 형태를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지. 자 그러면 도체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볼게. 자 원자핵들이 있고 원자핵 주변에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있다라고 해. 이 전자를 뭐라고 하죠? 사이즈 자유롭니 얘가? 아니요. 자유로워 보여? 숙박전자 또는 구속전자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뭐가 있어? 원자핵들이 있지. 전자들이 있지. 이 전자들은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전자들을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불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도체는 전하를 굉장히 잘 흐르게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좀 이따가 얘기하게 될 마찰 전기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 얻게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점점 분지를. 그래서 이런 게 도체. 자, 그 다음에 부도체 또는 요즘은 절연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절연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절연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원자핵들이 규칙적일 수도 있고 얘는 불규칙적일 수도 있고
뭘 갖고 있죠? 전자들을 갖고 있는데 이 전자가 바로 어떤 전자야? 어떤 전자? 속박 전자밖에 없어요. 얘들은 자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다. 오케이? 자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둘 다 모두 다 정기적으로 평소에 중성인 상태를 갖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런 걸 한번 보자. 마찰 전기를 띠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마찰 전기를 일으킨 물체들은 보통 절연체를 주로 이용해서 마찰 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전하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정전기라고도 불러주고 있지. 정전기라고도 불러주고 있다. 자, 이 정전기라는 현상은 어떻게 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위쪽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A라는 물질은 원자 핵들이 있고, 자, 주변에 빨간 전자를 가지고 있는 속박 전자를 가지고 있는 절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B라는 물체가 있어. 얘도 원자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자, 여기엔 노란 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죠. 얘네들을 마찰을 시켰어. 마찰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판이 넓어졌니? 마찰 전기 자 띄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되냐면 위에 있는 빨간 전자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라. 빨간 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 원래는 중성인 상태에 있던 빨간 녀석을 다 가지고 있고, 반면에 B라는 녀석을 살펴봤더니 B는 자 전자 중 일부가 없어졌어요. 보통 원자 하나당 한 개 내지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게 돼. 표면 근처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전자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로 나오겠지. 그럼 얘는 원자의 자체에서 중성의 성질을 띠고 있었는데 전자가 없어졌어. 무슨 연기를 띠게 된 거지? 어떤 성질이 강해졌어? 플러스 성질이 강해져서는 플러스 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B가 띄는 전기는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디 가니? 건너편으로 옮겨갔겠지. 전자 이동이 생긴 거야. 물질들의 종류에 따라 전자를 잃고 얻는 성질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그 성질을 비교해서 대전이라는 걸 보게 될 텐데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또는 얘가 띄고 있는 전기를 마이너스 전하다라고도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찰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자, 전기가 이동하고 있다. 전자들이 이동에 의해서 전하를 띠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고, 우리 간단한 대전열을 소개해주면 대전열은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는 순서지. 가장 유명한 대전열 한 가지만 얘기하면 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유리, 영주는 기단이 되지. 난 실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가 있고, 에보나이트는 고무에다 황을 섞어서 붙여놓은 자 이런 거의 질감이 플라스틱 질감을 갖고 있어. 그래서 플라스틱도 이 자리에 있어. 그래서 이를 이 자리로 외울 때는 털유명애라고 이렇게 해주죠. 옛날에 좋았는데 니네 선배들 중에 3기 아이들이 있거든. 3기를 가르칠 때 여학생 하나가 3기에 이제 너네 선배는 아니고 설쳐봤는데 팔등에 털이 무지막하게 여기 피부가 고경이 피부야 하얘. 근데 여기에 막 털이
머리카락처럼 나 있어. 얘가 이름이 상아였거든. 그리고 원래는 털랑 상아 유명해로 여기에 시켰었는데 아무튼 털 유명해. 진짜 뭐 팔등이 다 털이야. 머리카락 같다니까 진짜.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기대해야 될 정도로 그런 아이가 있었지. 그 아래서 털 유명해를 기억해줘. 앞에 있을수록 플러스 전개 성질이 강하고 뒤에 있을수록 마이너스 성질이 강하다. 오케이? 즉 무슨 뜻이야? 앞에 있을수록 전자를 잘 뺏기는 거야. 상대적이야. 털 가죽 유리 문지르면 털 가죽 플러스 유리는 마이너스. 유리 명주를 문지르면 유리는 플러스 명주는 마이너스. 명주 에브나이트 마찰시키면 명주는 플러스 6다. 에브나이트는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상대적 차이다. 자, 건조한 날 잘 뛰게 되고 머리가 멀수록 마찰 전기를 더 잘 뛰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용어 설명을 한번 보자. 대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대전이라는 것은 공대가 있는 도시지. 자, 얘는 자, 마찰에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야. 자, 이와 같은 현상을 대전이다라고 얘기해. 자, 두 번째. 자, 대전체라는 말이 있어. 대전체라는 것은 자, 대전된 물체. 자, 대전된 물체. 마찰에서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한다. 자, 한편 전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얘는 일렉트릭 차지야. 일렉트릭 차지. 차지가 뭐지? 짐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전기적 짐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이 전하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프랭클린이야. 프랭클린은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로 구분해서 표현해줘.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하기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의해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붙일 수도 있었지, 그치? 얘는 갑돌이다, 얘는 갑순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로 구분해서 표현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전화라는 것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원인이 되는 것을 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것을 전하다고 표현해줬다. 자, 한편 전하량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하의 많고 적음을 얘기해. 요즘은 이 전하량을 그냥 전하라고도 써.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른 표현하면 하는데 전하의 많고 이 전하량에 대한 단위가 있어. 전하량의 Q를 뭐라고 쓰냐면 Q라고 쓰고 있어. Q 또는 대문자 마치 Q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Q라고 하고 전하의 단위를 살펴보면 전하는 이런 단위를 갖고 있다고 해. 자, 전하량의 단위. 자, 전하량의 단위는 C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교육부 표준은 쿨롬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걸 쿨롱이라고 그냥 발음을 하시게 될 거야. 오케이? 프랑스 사람의 이름이거든. 쿨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분의 업적을 따서 그냥 쿨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 교과서에는 쿨롬이라고 써졌는데 보통 얘기할 때 쿨롱이라고 해. 자, 그러면 1쿨롬이라는 것은 얼마의 값을 갖습니까? 얘는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 자, 1초 동안 전류가 흐를 때
식은 어디에서 유래한 식이야? 전류의 세기에 관한 식에서 유래했지. 전류 R이라는 녀석은 일정한 시간 동안 흐르는 전하 양으로 표현해 주고 있거든. 오케이? 자, 얘 단위는 쿨롬/세컨인데 이걸 암페어라고 정의했거든. 그래서 이걸 시키면 얘는 Q라는 녀석은 IT가 되기 때문에 1쿨롬이라는 것은 1암페어 전류 세기로 1초 동안 그때 도선 현상을 지나는 전하량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또 1쿨롬에 다른 정의가 있죠. 자, 1쿨롬은 전자가 몇 개가 우리 민족의 가장 슬픈 날 언제니? 6.25지. 6.25가 일어난 날이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전자 6.25. 자, 기분이 나쁠 때 하는 거? 18이 되지. 자, 10에 18 쓰면 요즘은 6.24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 6.25로 기억해. 자, 그래서 이만큼의 전자가 갖는 전하량이 이것을 1쿨롬이라고 정의를 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어? 그런 전하량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기본 전하량이 2가 되는데, 우경아, 지금 경사한테 18 그런 거야? 채찍것처럼 가져가니까 못했구나. 뭐? 그다음에 뭐? 제가 전화량을 전을 아니어서 전해량? 전이 그래서 왜 그랬어? 네? 왜 그랬어? 머리 깡통이 무슨 기분 좋아? 여기서 보면 진짜 깡통이라니까? 대박. 저러고 나온 연예인 하나 있잖아. 놀아줘. 자,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라는 것은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이라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자, 6.25 곱하기 10의 18승에서 나는 전하량이야. 그렇다면 전자 1000개가 갖는 전하량은 2라고 할 때 이 2는 얼마가 돼 보입니까? 자,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쿨롬이 되겠지.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 값으로 딱 계산하면 진짜 딱 떨어져.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5승 쿨롬이 된다라고. 부동색은 1.602 곱하기 10에 자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라고 하는데 그냥 1.6으로 기억해두는 게 그냥 간단해. 자,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이 되었다. 자, 나중에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이번엔 전기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전기력이란 힘은 쿨롬버트기에서 정의되는 힘이 되는데 쿨롬버트기에서 정의되는 힘이 되는데 이 전기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얘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한결, 오, 이미 대현이 자고 있지. 옆에 봐봐. 자고 있어? 대현이 어떤 일로 안 자고 있어? 근데요, 어쩐 일로 앉아? 대안이 여친 생겼대요. 아, 여친 생겼대? 안 믿으시면 돼요. 축하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면 돼요. 어저께 받았어? 초콜릿? 초콜릿 받은 사람 어저께? 두 명, 세 명? 준비치 못한 놈들. 어저께 초콜릿 준 여자친구들 없어? 나쁜 년들. 야, 초코볼 하나라도 다 돌려야지. 아, 실망이야. 저희 직종이라고 뭐라고? 초코치 있잖아. 네. 네이버? 자판기에 초코치. 그걸 자판기하고 어울려? 네? 아, 자판기에서 뽑아서 싹 돌리라고? 강요하냐? 자발적으로 줘야지. 쌤이 다시 말하니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강요했잖아, 그치? 이거 자판기에 있다고 알려줬잖아. 건전치 못한 녀석.
중에 집에만 있었어요. 싸돌아다녀야지 여자친구가 생기지. 아 공부해서 안 돼요. 어? 공부해서 안 돼요. 네가 공부를 한다고? 대박. 돌아다녀야지.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여자친구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선물이 있다. 책. 어? 책. 책. 얘기해줬니? 시시시. 선생님 옛날 내가 옛날 가르치네? 알겠어. 그럴까? 옛날에 송도 쪽에서 가르치는데 인과양 갔거든.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 애들한테 여자친구 있다고 막 자랑했는데 선생님이 근데 주의할 사항을 얘기해줬어. 여자친구한테 절대 책을 선물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나쁜 의미야. 뭔지 알아? 소설, 교양책 이런 거 사줘봐. 그럼 내가 머리가 빈 여자로 보여? 머리 채우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잡지야. 잡지. 내가 머리 빈 여자야? 이런 거나 보게?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머리 빈 여자가 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헤어진단 말이야. 그 얘기 해줬더니 여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꽃이야. 남자들이 가장 선물하기 싫어하는 게 꽃이거든. 왠지 알아? 쓸데없잖아. 그치? 돈만 비싸고 뭐 가치도 없고 쓰임새도 없고. 근데 여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선물이 꽃이야. 비는 꽃으로. 비는 꽃 같은 거. 여자는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생화. 나이 먹어도 좋아하는 게 꽃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한테 얘기해줬더니 갑자기 얘가 막 얼굴이 붓는 거야. 근데 여친 있다고 했어. 책 선물하면 정말 안 돼요. 너 여친 새로 생긴 여친한테 책 선물했구나. 네. 무슨 책 사줬어? 수학의 정석. 어디서 나? 너 큰일 났다. 너. 일주일 안에 깨진다. 다음 주에 울고 왔어. 울면서 왔어. 왜? 여자친구 헤어지려고. 그렇지 뭐. 책 선물하니까 그렇지. 여자들은 절대 책 선물하면 안 돼. 대야겠지. 용재 저 표정 굳어지는 거 보니까 책 선물했는데? 없어야죠. 너는 개년 원리셨니? 개년 원리셨니? 개년 원리셨니? 헤어지고 싶을 때 책 선물하는 거. 아 저런 나쁜 새끼. 없는데 벌써 헤어질 생각인데? 손이 안 묻히다. 동서가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봐. 아무도 없잖아. 경서가 여자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재수 밥탱이지. 경서 어떡하냐? 여친도 안 생기고 대학 가서도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여사친만 많을 것 같아. 여사친만 많고 진짜 여친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에휴 어떡해. 오늘 5월달에 너네 13기 선배 여자 선배 결혼한다던데.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에 얘기했나? 13기 아인데 송반에 갔어. 상대방도 제가 가고 한 달에 60만 원이고 50만 원씩 막 받은 거 학교에서 용돈을 주거든. 기숙사면제, 등록금면제 용돈 50만 원에 60만 원을 줬다고. 막 적금을 들어가고 그거 갖고 차 사가지고 대전공대에서 전화같이. 대전공대 전화가 무슨 현대자동차 연구원일 거예요 지금. 자, 전화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쿨럼 법칙에 의해서 나타내 주는데, 자, 그거 말아도 뭐 꼬불꼬불해지는 거 아니었구나. 꼬불꼬불해질 줄 알았더니 에이 실망인데. 그 잠깐 경서 머리 해봐도 되겠네. 경서 머리 이렇게 뒤집어야 돼. 이마를 맨날 덮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자 얘는 두 가지 힘이 종류가 있어. 인력이라는 힘이 있고 또 청력이라는 힘이 있어.
위력이라는 힘은 어떤 힘을 위력이라고 하죠? 늘어나. 근데 기본 조건이 있잖아.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환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힘을 뭐라고 불러? 위력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얘는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 서로 미는 힘이에요. 자, 이 전기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전하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쿨롱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쿨롱 법칙은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정의하는 법칙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하들 사이에 전하량의 고백이에요. 전하량의 고백이하고 거리의 제곱의 관계이야. 자, 이때 전하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다. 힘이 작용하는 이 법칙을 쿨롱 법칙이라고 하고, 자, 얘는 이렇게 주어지는 법칙이야. 여기 Q1이 있었대.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것에, 자, 여기 전압 플러스인데 그냥 무시하고 하자. 자, 이 전하들 사이에 자, 이 거리가 어린 곳에 Q2라는 이러한 전하가 있었다고 할게요. 이때 서로 같은 종류라면 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나타날 거고, 반대 종류의 전하라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나타날 텐데, 힘의 크기는 모두 이때 힘의 크기를 정의하는 법칙이 쿨롱 법칙인데,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쿨롱 상수라고 해. 얼 제곱분의 Q1, Q2라고 해요. 과학고의 특성상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얘를 K라고 쓰지 말라고 하고 4파이 이프silon 제로분의 1이라는 표현을 꼭 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 유전율을 이용해서 이 값이 바로 K 값이 되어버렸는데 얼 제곱분의 Q1, Q2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K는 쿨롱 상수로서 9 곱하기 10의 중 뉴턴 제곱미터 퍼 쿨롱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상수값이야. 비례상수라고도 하는데 쿨롱 상수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이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중에 유전율이에요. 자, 지금 물리원에서는 빠지고 없는데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있어, 그렇지?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야? 금속 주위에 전하를 띤 물체를 가져가는 건데, 자, 이 전하와 반대 종류에 되는 전하는 자, 금속 지금 전하에 갖다 놓은 그 대전체에 대해서 어때? 가까운 쪽에 전하들이 유도되시고, 자, 그리고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지. 자, 이때 부도체의 경우에, 전연체의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이 없단 말이야. 전자 이동이 없는 대신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자들의 쏠림 현상이 생기게 돼.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물체가 같다면 전자들은 실어서 반대쪽으로 이동하지. 그래서 원자핵, 즉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겹쳐 있다가 분리되는 현상, 분극이라고 하거든. 이런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유전율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필론 제로는 자, 얼마?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미터라고 쓰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아?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얘는 36 8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기억해 두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법칙을 플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비틀린 저울을 이용한 플롱의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플롱도 비슷한 실험을 하긴 했는데 자, 이거 실험은 사실은 캐번디시라는 분의 실험 내용이야. 캐번디시라는 사람은 자, 실내에서 이 비트림 저울을 이용해서 자, 이 플롱 상수 K 값을 구해냈고요. 또 만유력 상수 G 값도 구해낸 분이야. 캐번디시는 선생님 전에 얘기했나?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쪽으로 쭉 올라가면 왕의 아들이 있어. 어머니 쪽으로 쭉 올라가면 왕의 아들이 있어. 공작 집안이야, 양쪽 집안. 그래갖고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형이 있었는지 공작은 아니야. 장자 승계 원칙이지. 큰아들이 자기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엄마 쪽은 남자 형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 때 공작에 자기가 없어졌어. 엄마 때 여자들은 그 자기를 계속 못하거든. 그래서 엄마 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지. 화학자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지? 화학자 중에 가장 부자. 그 질소 아니 질소? 그 땅의 토양에 하는 거 그거 발견한 사람이 아니 이거 아니오라고 얘기했네. 화학자 중에 가장 부자는 누구야?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라부아제야. 라부아제는 직업이 원래는 이제 법률가인데 이 사람이 세금 징수원을 했어. 세금 징수를 했단 말이야. 귀족들이 세금 징수하는데 이 사람은 귀족까지는 아니고 아버지도 법률가고 이 사람은 법대 나온 사람이야. 실제로는 이 사람이 질량보존 법칙을 얘기했지. 그거하고 똑같게 파리 내에 화폐 보존 법칙을 또 얘기했어. 파리에 와갖고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파리에서는 화폐가 부족해지는 거야. 계속 돈이 빠져나가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내세웠지. 파리를 출입할 때 출입세를 걷었어. 들어올 때도 세금 내고 나갈 때도 세금 내고. 근데 일반 백성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지. 길바닥에다가 금고 놓고서 돈 받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아, 우리나라도 하는구나. 주차장. 그 노변 주차장들 있잖아. 금방 돈 받네. 야, 이런 못된 것들. 그래갖고 파리 출입할 때 출입세를 걷어갖고 이 사람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대. 엄청난 부를 축적해갖고 그 부를 바탕으로 좋은 실험 장비를 산 거야.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한 거지. 근데 프랑스 혁명 때 이 사람이 처형당한 순위가 굉장히 앞서서 죽었어. 몇 번째 아니야? 10명 이내로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 이때 이 사람의 재능이 아까워가지고 엄청난 과학자들이 구명운동을 하고 막 그랬어. 영국 사람, 이 라부아제하고 전혀 인면치가 없는 영국의 과학자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의 구명을 위해서 엄청나게 한 대 뒤통수 때려주네. 엄청나게 열심히 구명운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기요틴을 당하지. 모가지 잘려 단두형에 처해지는데 죽을 때도 굉장히 일화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게 궁금했대. 사람을 단두형을 처하면 얼마 동안 정신이 살아있을까.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랬답니다. 친구도 사실 별로 없대. 이 사람이 먹여준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 자기 집에서 연구비도 대주고 막 이랬나 봐. 돈을 콩콩 썼나 봐. 근데 죽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무 자기들도 처형당할까봐.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찾아온 친구들한테 그랬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나는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다. 사람이 모가지가 잘리면 얼마 동안 정신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껌뻑여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를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네가 내가 얼마 동안 살아있는지 시간을 한번 측정했다고. 그리고 딱 잘리면서 그 눈을 깜빡깜빡했는데 꽤 오랫동안 깜빡였다는 일화가 있어. 대박이지. 탐구 정신이 투철한 분이지. 자 아무튼 자 이런 큰일 났다. 선생님 소리 너무 작아요. 마이크 헤드 너무 작아요. 선생님 지금 힘이 없어서 그래. 그 뭐냐 마스크 안쪽에 넣으면 더 잘 들려요. 옛날에 그 어떤 수경 쌤이라고 이렇게 놓고 다니는 분이 수경 쌤. 한 대만 때려줄래? 수경 왔다니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인데. 자 그래서 비틀림 저울과 플룽 실험을 잠깐 한번 보면 플룽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비틀림 저울에서 대전된 금속구 A를 가는 수정실에 매단 절연 막대 끝에 붙여놓고 대전된 금속구 B를 가까이 하였을 때 수정실이 비틀리는 각도를 측정하여 전기력, 정기력의 크기를 비교했다. 또 두 금속구의 전하량과 금속구 사이의 거리를 달리하며 전하량과 거리 그리고 전기력의 크기 관계를 구하였더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원자의 구조입니다. 이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래. 새로 샀는데 지금 얘네들이 페어링이 안 되고 있어. 페어링이 안 돼서 페어링 시키려고 갔는데 안 돼. 이거는 그냥 키만 하면 되는데 걔는 켜도 안 되더라고. 자, 두 번째 원자의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원자의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1803년에 영국의 과학자인 볼턴은 자,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원자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 전에 원자설을 얘기한 분이 하나 있었지. 그리스 시대. 누가 있지? 데모크리토스라는 분이 있었지. 그래서 이 원자를 아토모스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원자는 영어로 이름이 뭐야? 아톰이야. 이 R라는 말은 not이라는 뜻이고 부정형이야. 톰은 자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를 수 없다라는 뜻에서 아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데모크리토스야. 그 이전에는 자 이때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을 완성한 사람이야. 사원소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지? 엠페도클레스. 자, 엠페도클레스가 처음에 사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이야. 그 전에는 이론 소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 탈레스. 저거 왜요? 너 그리스에 대해서 해박하구나. 그리스가 필리 문자를 쓰고 있어. 러시아가 같은 계열의 문자야. 자, 러시아 말인데 그리스 말하고 문자가 비슷한지 아니? 러시아는 교회가 러시아 정교라는 교회가 있어. 러시아 정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일반적인 카톨릭하고 좀 달라. 근데 거기에 이제 형제가 신부로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 신부로 있었는데 그리스 정교 신부로 있었는데 러시아 지역을 가갖고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가봤더니 얘네들이 글이 없어. 사람은 사는데 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얘네들에게 글을 만들어 주자. 그래갖고 그리스어를 따서 글자를 만들어 준 게 지금 러시아 말이야. 또 비슷해. 또 몽골 애들도 자기네 원래 글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교육이 좀 어려워지니까 러시아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진의 말을 음가를 달아가지고 쓰고 있어. 그래서 문자가 똑같아. 이 한글을 가져가는 애들도 있지. 아프리카에 무슨 아프리카야? 아니에요. 티모르인가 동티모르인가 어디 가면은 끼룩끼룩죠? 그 부족의 왕자가 한국에서 유학을 했대. 대학을 유학하면서 깨달은 거야. 우리 문자가 없는데 영어로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근데 한글은 음가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모든 발음을 다 낼 수 있잖아. F 발음만 빼고. F 발음만 빼고 모든 발음을 다 흉내낼 수 있는 글자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 끼룩끼룩 그 부족의 왕자가 이거다, 한글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한글로 책을 만들었지. 우리나라 교과서 갖다 애들 뭐 가르치고 그래. 되게 재미난 나라야. 한글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얘기지. 요즘 방탄 때문에 외국 애들이 아미 애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지. 아미 애들이 한글을 배운단 말이야. 방탄 같은 그룹이 하나 더 생기면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니? 아미 애들 한국말 잘하지. 니네 아미 없니 여기? BTS 싫어해? BTS 싫어하는 여자애들도 있구나. 공부하는 애들이라고. 공부하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이라고? 점수가 그래? 네? 그래서 점수가 그런 거야? 아니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여기서 1등한 현재 선생님이 알기로는 점수상 선생님 점수 자주 확인 안 해도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한결이거든. 근데 전체 1등이 아니야. 전체 1등이 아니야. 창피해 죽겠어. 지금 28기 애들 28기 애들도 지금 1등이 없어. 물리 창피해 죽겠어. 1등급은 있는데 1등이 없어. 선생님이 인간 가르칠 때 그런 애들 거의 없었는데, 하다못해 한 두세 명 과외해도 두세 명 중에 1등이 있었거든. 근데 없어. 창피해. 어떡할 거야? 근데 니네가 28기보다 실력이 2분의 1로 줄었거든. 어떡할 건데? 보경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물리 동아리 들어갈 거예요. 물리 동아리 들어갈 거예요. 누가? 저요. 너? 물리 동아리 뭐가 있는데? 네? 학교에 물리 동아리 뭐가 있는데? 같이 계산해 보면 간식 먹는다고? 간식 먹는다고? 뭔 소리야? 치킨 먹는다고 물동아리 들어가고 뭐 먹는다고? 치킨 먹는다고 치킨 먹는다고? 치킨이라도 떡볶이지. 떡볶이에서 치킨이 좀 떡볶이를 물리적으로 볶아줘? 간식비 예산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갖고 누구 코에 붙여? 처먹겠다고 우리 동아리 좋아한다고? 18개들한테 콜 한번 다시 하라고 해야 되겠다. 빈경서 개인 콜. 아이고. 콜했니 한번? 한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선배들이 불러가고 니네 막 당당히 뭐하는 겁내 욕하는 거야. 이 새끼들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내가 너희들 친구야. 당해야 되는데 콜 있다가 갑자기 콜 어디서부터 없어졌어. 그러면 원초적인 모형 뭐 불턴의 모형에 불턴은 원자 모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런 모형으로 생겼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모형을 무슨 모형이라고 해? 공포도
건푸드야 씨 딱딱하다니까. 푸딩 샤인 머스크? 건포도 푸딩 캐스크. 선생님 이런 모습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지. 대단하다. 너그 X 스페이스에서 만든 로켓 보면 대단하지 않니? 스페이스 스페이스. 자, 얘가 로켓이 이렇게 출발하는 건 다 하잖아. 근데 올라갔던 애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최초로 이 일자형 로켓을 재활용한 사람이야. 대단하지. 영화에서나 가능하던 게 나온 거야. 영화 보면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잖아. 마션에서 걔를 구하러 중국 로켓이 가잖아. 중국 로켓이 이렇게 착륙했지. 근데 화성은 중력이 작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대. 공기양도 대기양도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근데 지구에서 이렇게 앉았잖아. 한 번 실패했지. 한 번 실패했는데 로켓이 3개로 가거든. 주 로켓, 보조 로켓 가고 올라갔다가 얘 떨어져 나가고 착륙하고 얘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 보조 로켓은 출발지 근처에서 착륙을 해. 근데 이 주 로켓은 출발지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착륙하니까 바다에다가 바지선을 갖다 놓고, 바지선은 동력선이 아닌 그냥 평평한 배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착륙을 시키는데 한 번은 이렇게 되더라. 풍덩. 그 한 번씩 바로 옆에 떨어져 쓰거든. 그 한 번 빼놓고는 다 성공했어요. 여기까지. 대박이지. 나사에서도 못했던 거야. 나사도 안 되니까 뭐 했니?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잖아. 여러 번 사용하려고. 우주 왕복선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그 자체가 계속 재활용이 되니까 엄청나게 뭐라고? 우주 왕복선이 뭐냐고? 네 우주 왕복하는 선. 그렇구나 우주 왕복선 모르는 사람. 너무 아니네? 공부 좀 해라. 우주 왕복선 아는 사람. 뭐야? 대야 좀 때려줘. 왔다 갔다 한다. 레시프 근데 우주왕복선은 지금 2개인가 빼고 다 터졌지? 2개인가 빼고 다 터졌어. 가장 처참했던 게 2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체리조가라는 그 우주왕복선인데 올라갔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터져. 여기 10몇 명이가 죽었어. 그 다음에 한 번은 정확히 누군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주 임무를 다 마치고 들어오는데 이 우주선 몸체 바깥에다 타일을 붙여놔. 세라믹으로. 타일 붙여놓은 이유는 열에 가장 잘 견디기 때문에. 얘가 지금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나는데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타일을 붙였는데 딱 타일 한 장이 떨어졌어. 근데 계속 우주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 차라리 다른 거 올려보내갖고 수리해갖고 들어오지. 하다못해 본드를 오콘본드라도 붙여갖고 들어오지. 근데 그게 떨어진 상태로 대기권 진입하다 그냥 터져. 근데 우주 개발에 참여했던 죽은 사람 되게 많아. 선생님이 옛날에 그 학생 잡지, 과학 잡지를 샀는데 어릴 때야.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라고 하면 애들이 욕하더라. 저희가 된다고. 국민학교 다닐 때 과학 잡지를 샀는데 거기에 브로마이드가 껴왔어. 브로마이드 제목, 거기 막 우주인들, 우주 비행사들이 막 여러 명이 한 30명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제목이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사망한 우주 비행사들. 라고 이름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공군 비행기 조종사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직업을 잃어버렸잖아. 근데 전쟁이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 비행사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비행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잖아. 그때 참여했던 것들이 어떤 데 참여했냐면 제트기 개발에 참여했어.
제트기 최초의 제트기 누가 만들었지? 어떤 나라 만들었니? 최초의 제트기는 일본 새끼들이 만들었어. 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미국에서 기술을 개발해갖고 제트기를 만드는 거야. 음속 돌파하는 제트기들. 근데 음속 돌파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음속 돌파하려고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음속 돌파하는 순간에 소닉붐이 일어나잖아. 그때 소닉붐의 기체가 압력을 견디지 못한대. 그래서 뭐 터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있었던 또 제트기의 개발에 참여했던 우주 비행사들이 제트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또 필요 없잖아. 필요 없으니까 우주 개발에 참여하게 돼. 돈을 엄청 준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거기에서 우주 비행사에다가 미국의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지. 그치? 국회의원 됐던 사람도 있어. 아무튼 되게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을 다 나이를 들어. 자, 돌토는 건포도가 아니고 어떤 모양이야? 딱딱한 공 모양. 딱딱한 공 모양.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는 게 답은 원자들의 딱딱한 모양이 되겠지. 자, 그러나 자, 톰슨이 나타나서 아빠 톰슨이야. 아빠 톰슨이 나타나서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전자들이 원자를 구성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해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둥근 형태,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고 바탕에는 전체 어떤 전하들이 차지하고 있어? 플러스 전하들이 있고 자, 군데군데 뭐가 박혀 있다? 전자들이 박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 푸딩 모형을 얘기하지. 푸딩 속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자, 이런 모형이라 해서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해. 자, 전자 발견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까? 음극선 실험을 하게 되죠. 자,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합니다. 아들 톰슨은 아빠 톰슨 조수로 있었거든. 물리학자야. 아들 톰슨은 어떤 일했니? 아들 톰슨은 전자가 물질파의 파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 이게 전자선 회절 실험을 하게 되지. 그걸 통해서 또 노벨상을 받게 돼. 그래서 부자가 노벨상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톰슨 모형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러더포드는 실험을 하게 되죠. 자, 러더포드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사실을 알게 되지?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돼. 원자의 중심에는 프로스전할 때는 이러한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있다. 이 질량 대부분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 핵의 질량이다라고 하고 주변부에 전자들이 전기력 때문에 부신입자 이 전기력을 이용해서 원래 전기력 때문에 당겨져야 되는데 당겨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어. 이 가정하에서 자, 태양계 모형 또는 행성계 모형이라는 모형을 이야기하죠. 자, 이 사람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알파 입자가 뭐지? 헬륨의 원자 핵이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자, 뭘 발견해?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돼. 원자 핵을 발견하게 돼. 자, 한편 러더포드 모형이 문제점이 좀 있었지. 치명적인 문제점이야.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힘을 받아서 운동할 때는 전자는 어떻게 한대? 힘을 받아 운동할 때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된대. 전자기파가 곧 에너지거든. 이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니까 에너지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얘가 궤도상 안쪽 모형, 안쪽 위치로 돌아가다가 원자에게 흡수돼지는 거야. 원자 형성이 안 되겠지. 뿐만 아니라 얘가 지속적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해 주니까 자,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수선자를 검증해 보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O가 가설을 내세워서 수정된 뭘 만들어줘?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주게 돼. 자, 그래서 중심에 원자핵이 있다면, 자, 이 원자핵 주변에는 특정한 궤도로, 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지. 학교 마크네. 그지? 학교 마크가 있구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정된 태양계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얘를 그냥 러더포드 모형으로 취급해주고 있거든. 근데 여기 궤도를 따로 정해놓은 건 특정한 궤도를 만족하는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양자적을 만족하게 그렸어. 자, 현대적 모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현대적 원자 모형은 이것도 다 그냥 뻥이라는 얘기지. 어떤 모형을 갖는데? 오비탈 모형을 갖는데. 오비탈을 갖는데. 자, 오비탈. 자, 얘는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표시되지.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통해서 자, 이 오비탈의 존재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보호 모형까지야. 보호 모형까지야. 화학에서는 오비탈 하지, 물에는 오비탈 별로 안 다루고 있지. 그래서 자, 여기서는 톰슨 모형, 러더포드 모형, 보호 모형에 대해서만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의 발견과 톰슨의 원자 모형을 한번 보자. 자, 톰슨의 모형을 보기 전에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 음극선 실험 결과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음극선 실험은 자, 흔히 음극선관이라고 하는 음극선관이라는 관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진공 상태의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라멘트를 연결해 그리고 플러스극을 연결해서 전자가 자, 이동하는 자, 그 전자들이 다 말로 나오거든. 여러 개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자선이라는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실험 예들이 이런 게 있다. 자, 여기에 음극을 걸어줘. 필라멘트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십자 모형을 갖다 놓. 자, 플러스극을 걸어주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들은 이런 일이 생기게. 이 뒷면에 자, 십자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전자들이 가서 부딪히는 거야. 오케이? 전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부딪혀서 유리등과 충돌을 하게 되면 형광작용을 일으키게 돼. 색깔이 나타난 빛나는 모형이 생겨. 그래서 얘는 주로 녹색빛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그림 보시면, 자, 책에는 그림 보시면, 자, 이게 바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음극선이 그림자를 갖는다라는 것은 얘는 뭘 갖는다는 뜻이야? 어떤 성질? 직진성을 갖는다는 얘기지. 이 직진성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지. 자, 이 실험에 대해서 또 전자는 전기적 성질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 자, 여기에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 자, 그리고 위에 자, 이 가운데 있는 구멍을 통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 여기 전기극판을 또 걸어주는 거야. 얘 플러스 극, 얘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자. 자, 이때 음극선이 쭉 생기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플러스 쪽으로 휘어져서 이쪽에서 어때? 형광작용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게 돼.
이 사실을 통해서 자, 이 음극선은 정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오케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또 재검증을 하게 돼. 자, 이쪽에 역시 피라미드 갖다 놓고 마이너스 걸어주고 이쪽에 플러스 를 걸어주고 그리고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걸어줘. 뒤에서 뒤에 n극 앞에 s극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똑바로 오던 전자가 자기장 영역에서 휘어서 바깥쪽에 위쪽으로 찍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자, 얘는 계속 검증해 보는 거야. 자기장 나와 전자니까 반대니까 이 방향이지. FBI 기억나니? 자기장, 전류, 힘. 그래서 얘는 자, 전자가 이동하는 것은 어때? 전류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이 방향 힘을 받지.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얘가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을 걸어주지. 그럼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그랬더니 전자가 나와서 얘 부딪힌 개가 회전하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어. 이걸 통해서 이 전자는 뭘 갖고 있다? 운동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운동량을 갖고 있다. 운동량을 갖기 위해서는 얘들은 뭐야? 입자여야 된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이다 라는 거를 알아내게 되지. 오케이? 이게 전자에 대해서 알아낸 거고, 이분은 실험을 통해서 E 오버 M 값, M분의 2라는 값, 비전하라는 값을 측정하게 돼. 비전하가 1.7 곱하기 10의 9승인가 얼마가 이런 값을 갖게 될 거야. 그 값을 알아내게 되고 나중에 누가?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하게 됩니까? 기본 전하량이라는 걸 알아내게 되지. 그게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걸 통해서 자, 뭘 계산합니까? 질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아낸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2승이라고 합니다. 자, 책 얘기로 한번 정리 잠깐 볼게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 톰슨은 음극선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하는 입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전자라고 불렀다. 장애물에 자,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 전자는 직진, 음극선은 직진성을 갖고 있다. 자, 플러스 극판 쪽으로 휘어진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자, 또 음극선은 자가 바람 계기를 돌려줌으로써 질량을 갖는 입자다라는 걸 알게 되지. 자, 톰슨의 원자 모형. 자, 1897년 톰슨은 원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로 채워져 있고 바탕화면에 이런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로 채워져 있고 그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띄엄띄엄 박혀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였다. 자, 전자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19승 쿨럼이며 모든 전하는 이 값의 정수배로 존재하므로 이를 기본 전하량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게 톰슨의 결과처럼 보이잖아. 사실은 이건 누구와 실험한 거야? 옆에 있는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자, 유적 실험이라고 해. 기름방울을 자,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자, 이 전하량을 알아내게 됐대요. 대단한 사람이야. 일설에는 이 기본 전하량이 뭐 실제 측정하면 이거에 배수로 엄청나게 많은 값들을 측정했겠지. 근데 공통적인 공통 분모를 알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이. 공약수를 알고 싶었던 거지. 근데 계산할 수가 없잖아. 소수점 뭐 촉촉촉 나가니까. 그래갖고 통밥으로 때려잡았다는 설이 있어요. 대충 이쯤 될 거야. 그래갖고 통밥으로 때려잡아갖고 이 값을 찾아냈다는 설이 있더라고.
물리는 직관이지. 직관력. 직관력이 중요하지. 자, 한편 원자 핵의 발견과 러더포드 원자 모형을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도 테라라고 하고 지금부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러더포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떤 생각? 톰슨의 모형으로 자, 금박에 대해서 금박을 이용하는 이유는 금은 두들겨서 폈을 때 원자 한 층 내지 두 층까지 만들어 줄 수 있어. 전성 연성이 굉장히 좋지. 연성은 뭐야? 연성이 뭐지? 뽑힘성이지. 뽑히는 성질. 그 다음에 전성은 퍼짐성이지. 저는 붙이면 퍼지잖아, 그치? 그래서 퍼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전성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알파 입자를 입사시킬 거야. 알파 입자 헬륨의 원자핵을 어떻게 뗐을까? 퀴리 부인이 퀴리 뗐어? 피셋으로 쭉 뽑아갖고. 너도 푸던데? 퀴리 부인이 그걸 발견했대요. 발견했어요? 뭘 발견해요? 알파 입자. 알파 입자? 네. 어떻게? 실험하다. 어떻게 나온 거야? 나듐 같은 물질을 넣으면 알파 붕괴를 통해서 알파 입자가 자연 방출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책 보면 납상자에 넣었잖아. 알파 입자 나오는 곳. 그 안에 라듐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있는 거야.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납으로 가려는 거지.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어. 나중에 퀴리는 어쩌다 죽었지? 암으로 죽게 되지. 남편 피에르 퀴리는 마차로 교통사고로 죽게. 퀴리 부인은 나중에 암으로 죽게 돼. 뭐라고? 퀴리 부인 남편이 있다고? 정서가 센 대의가 못생겼다고? 거울 안 봐? 와, 대의가 한결이하고 더불어서 입안에 얼굴 짱 아니야? 아니야? 은환이도 잘생겼더라. 후송이도 잘생겼고. 왜 이렇게 잘생긴 애들 많아? 진아는 아니고 진아투도 아니고 대현이도 잘생겼잖아. 저희 선생님이 저희한테 잘생겼다 해가지고 제가 설렜대요. 선생님 거짓말 잘해. 거짓말 무지잖아. 선생님 지금 수업들이 거짓말 난 세상에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다. 라고 해주는데 안 그래요. 선생님 굉장히 약간 그 심적인 폭풍우를 거쳐서 뭔가 결론에 도달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쌤 프로필이 맨날 바뀌는데 그 얼굴 사진 찍는 각도가 똑같으시던데. 그러니까 그 상태의 씨 되게 약간 의미심장한 말들이 선생님이 요즘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있어. 나에게 공유 돈이 안 왔으면 좋겠어? 공유 좋죠. 선생님이 요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욕하는 소리 뭐라고? 보고 싶냐고 조작했다고? 저격? 저격하는 말까지는 아닌데.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바탕이 있지. 전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면 알파 입자는 전자보다 질량이 무려 7,300배 정도가 더 커요. 자, 핵자 하나의 질량에 대해서 전자는 1850분의 1 정도까지, 1840분의 1 정도인데 1850분의 1 정도로 얘기할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 입자가 들어오면 대부분 다 어떻게 돼? 그냥 뚫고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뚫고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일부는 아주 조금만 휘어지겠지. 자, 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대부분 다 지나갈 거라고 했는데 실제 실험에서 관찰해 보니까 웃긴 일이 생겼대. 대부분은 실제로 그냥 다 지나갔어. 대부분은 실제로 그냥 다 지나갔는데
어떤 녀석은 살짝 휘고 어떤 녀석은 좀 더 심하게 휘고 어떤 녀석은 심지어 되돌아오는 녀석도 있다. 이렇게 휜다는 것은 알파 입자라는 녀석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거든. 헬륨이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어. 그렇다면 얘보다 근막에서는 얘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녀석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녀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지. 플러스 녀석을 밀어내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를 가는 입자를 원자 핵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형을 통해서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로버트 원자 모형 맞아 현재되고요. 그 원자 모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해 볼 이야기는 뭘 공부해 볼까요? 우리 금속 원운동 전에 했었죠? 금속 원운동을 한번 다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